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디오적인 음과 음악적인 오디오 기기의 음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라는 영상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디오적인 음질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과 음악적인 음질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제품들인지 그거를 2차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거를 몇 가지 또 포인트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포인트입니다. 오디오적인 음질의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디오라는 것은 스피커 플러스 앰프 플러스 소스기기 플러스 케이블 플러스 공간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어 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단점이 상쇄가 될 수가 있고 장점이 더 살아날 수가 있고 장점이 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오디오적인 사운드보다는 음악적인 사운드가 내 취향이야. 그래서 음악적인 사운드의 제품으로 200만 원짜리 제품을 샀다라고 해서 오디오적인 사운드의 1000만 원짜리 제품보다 더 음악적일 것이다. 음질적인 만족도가 무조건 더 좋을 것이다. 왜? 나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사운드의 제품을 샀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분류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포인트 3. 스피커는 생긴 것만 보고도 음질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포칼, 번쩍번쩍 빛나는 뭐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광택이 나는 포칼 스피커, 클래시컬한 사운드에 최적화된 스피커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완전히 무슨 스포츠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스포티할 거 아니겠습니까? 탄노이 프레스티지 시리즈의 그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보면 탄노이가 과연 포칼 스피커보다 더 스포티한 사운드를 낼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과연 연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요, 진동판의 소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제가 과거에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진동판이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스피커는 금속성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명징하고 더 정교하고 더 단단한 소리를, 깔끔 단정한 소리를 내는 거죠. 섬유 재질, 트위터가 실크돔 트위터로 만들어져 있거나 미드레인지나 우퍼 유닛이 종이나 고무 이런 걸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소프트하면서도 좀 더 나긋나긋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겁니다. 좀 더 풍부하면서.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은 물리법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너무 클래시컬하게 생겼는데 이 스피커가 왜 저음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왜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마치 눈이 파랗고 얼굴은 까만 흑인인데 한국말 잘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이 오래된 제작사일수록 그 제작사들이 고유하게 추구하는 음색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고유한 성향을 너무 크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 그 브랜드라는 것은 그 성향 때문에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유층이 있는 거거든요. 마니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마케팅화를 시켜서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제법 오래되고 오히려 유명한 제작사일수록 성향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라든지 앰프라든지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에 대한 성향이라는 것은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앰프의 경우에는, 최근 앰프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폭 방식을 확인하라. 유명한 오디오 제작사 같은 경우는 고유한 성향이 전통적으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고유한 성향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증폭 방식이에요. 출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도 가솔린 버전이 있고 디젤 방식이 있고 LPG 방식이 있고 전기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앰프에도 증폭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A 클래스 방식이 있고 A, B 클래스 방식이 있고 D 클래스 방식이 있고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또 진공관 오디오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요즘 뭐 또 G 클래스 방식이라는 것도 상품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앰프의 소리 성향이 또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내가 관심을 갖는 앰프가 어떤 증폭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그것만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러한 포인트, 뭐 주의사항, 뭐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영상 소개를 하면서 또 틈틈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음악적인 음을 내는 대표적인 브랜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매킨토시, 빼놓을 수가 없죠. 거의 뭐 시그너처죠. 시그너처. 오디오 브랜드를 통틀어서 거의 시그너처 브랜드죠. 그 다음이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를 하는 유니슨 리서치, 그리고 진공관 앰프들. 진공관 앰프들이 현대적인 음을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진공관 앰프들이 좀 배음이 많습니다. 하모니가 풍부하면서 배음이 많아요. 그래서 풍부한 음을 냅니다. 마크 레빈슨. 마크 레빈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지향적인 중립적인 성향의 소리를 냅니다만은 소리의 촉감 자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네임 오디오도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영국적인 사운드, 좀 도톰하면서도 부드럽고 좀 찰진, 감미로우면서도 찰진, 저음이 좀 더 약간 부스팅 되어 가지고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게 네임 오디오입니다. 원래 성향은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리온 앰프, 뭐 아톰 같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그 가격대 시장 자체가 좀 산뜻 발랄한 사운드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한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 거죠. 상위 기종이 될수록 대표적인 예로 유니티 노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유니티 노바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네임 오디오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 노바는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풍성한 사운드를 재생하죠. 따스하면서도. 그리고 쿼드 제품도 요즘 최근에 뭐 올인원 앰프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쿼드가 어떻게 보자면 영국 오디오 앰프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움과 진함이 이렇게 좀 밀도감 있게 꽉 차 있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매킨토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매킨토시가 힘이 좋은데 매킨토시 앰프가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AB 클래스 앰프나 진공관 앰프는 무거울수록 힘이 좋은 겁니다.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도 좋고요. 다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음악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 힘을 괴팍하게 이용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무거운 매킨토시 앰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기본적인 소리의 톤 자체는 점잖해요. MA70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A8000번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소리 성향이 조금씩 계속 바뀌지 않았나. 최근에 MA12000을 사용을 해보니까 의외로 중저음 톤은 중후한 사운드, 풍부하면서 중후한 톤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중고음 자체는 오히려 깔끔 단정하게 재생을 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전에 매킨토시가 6000번대하고 MA7000 이 정도까지는 나쁘게 말하면 소리 스타일 자체가 너무 느려 터지고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단점도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대표적인 극단적인 사운드의 제품이 매킨토시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오히려 요즘 매킨토시는 힘이 좋지만은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중후한 격조, 안정감,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은 잘 유지를 해주면서 중고음들, 뭐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기타 소리라든지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것들은 또 땡글땡글 하면서도 청량하게 이렇게 잘 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트렌디하게 잘 바뀌었더라. 유니슨 리서치는 저음 성향은 매킨토시하고 얼추 비슷해요. 유니슨 리서치가 제가 느끼기로 동급 내에서 가장 소리를 감미롭고 부드럽게 내는, 기분 좋은 부드러움, 소리가 녹는 듯한 느낌, 아날로그적인 감미로움 이런 느낌을 아주 잘 재생해주는 앰프가 유니슨 리서치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음색이죠. 요 느낌이 상위 기종으로 갔을 때 비슷한 브랜드가 바로 그리폰이에요. 그리폰. 물론 이제 그리폰이 더 고급스럽죠. 근데 음색 성향 자체는 그리폰하고 유니슨 리서치하고 얼추 비슷하다. 진공관 앰프들은 뭐 브랜드마다 가지각색이죠.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매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진공관 앰프라는 이 증폭 소자 자체가 TR보다는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왜곡률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왜곡률에 있어서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진공관 앰프는 절대로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앰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덜 정확한 사운드가 더 감성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 것이죠. 중고역의 하모니컬이라든지 배음이라든지 잔향이라든지 저음의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TR 앰프보다는 좀 더 풍성하고 잔향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진공관 앰프들이 음악적인 음이다. 스피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렸죠. 진동판의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미리 확인을 하시라. 그러면 음악적인 음을 내는 스피커들의 진동판의 소재를 보면은 금속 소재는 별로 없겠죠. 음악적인 음을 내는 스피커라면은 소프트 돔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피커 중에서는 베리티 오디오, 저는 먼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베리티 오디오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디오 마니아들 중에서도 고인물 중에서도 고인물들만 사용을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마니아틱한 브랜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소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그게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베리티 오디오를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일단 소프트돔이죠. 트위터 자체는 소프트돔, 심지어는 구형들 같은 걸 보면은 앞 전면 배풀에 패브릭을 이렇게 섬유제를 이렇게 딱 덧대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죠. 다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기 위한 설계법입니다. 그리고 저음을 전방에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들이밀지를 않죠. 뒤로 반사를 시켜서 좀 더 저음을 좀 풍윤하면서도 풍성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나긋나긋하고 넉넉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결 좀 사운드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다이렉트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 베리티 오디오. 베리티 오디오 중에서도 그다지 가격이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는 요즘은 이제 라크미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라크미 그 스피커가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사운드, 특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 중에 자극적인 사운드 도저히 못 들으시는 분들, 집안에 클래식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는 분들, 막 몇 시간씩, 그런 분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자면 가성비가 좋은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색이 얼추 비단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 브랜드로 또 대표적인 게 소노스 파베르가 있습니다. 근데 소노스 파베르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매킨토시처럼 사운드 스타일이 아주 극단적이죠.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차분하면서도 매우 섬세하면서도 자극이 일체 없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좀 그 중후한 사운드, 상당히 그 소프트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가 바로 소노스 파베르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뭐 답답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선비스러운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브랜드가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탄노이, 그리고 탄노이하고 이제 요즘 엮어가지고 또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파인 오디오, 그리고 그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상 이제 BBC 모니터 스피커 계열, 스펜더라든지 하베스라든지 팔콘 어쿠스틱이라든지 스털링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또 가격이 좀 합리적인 브랜드로는 와피데일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딱 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탄노이, 뭐 그라함, 스펜더 이런 스피커들 완전히 클래시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들이 금속 트위터나 금속 진동판을 달고 있는 스피커들처럼 굉장히 쨍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스피드 있는 사운드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성향인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좋은 성향은 어떤 오디오 제품들일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부분에서는 AB 클래스 방식 앰프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도 그런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뛰어난 앰프라면 저는 심오디오를 꼽고 싶습니다. 심오디오의 인티앰프 중에서는 뭐 340IX 그리고 700i V2를 사용해 보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약간 무감하신 분들도 그냥 느낌이 바로 그냥 옵니다. 딱 이렇게 옵니다. 딱 연결해서 트는 순간 모든 스피커가 군기가 그냥 바짝 이렇게 잡히죠.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명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절도가 있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그런 사운드가 듣다 보면 약간 다소 피곤하게 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운드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매칭에 따라서는 그다지 피곤하지 않게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700i V2 위에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파워 앰프로는 860 V2, 860 V2 진짜 명기예요, 명기. 가격을 고려하면 진짜 AB 클래스 앰프들 중에서는 그런 파워감이라든지 절도감이라든지 한방 세게 이렇게 빵 때리는 느낌이라든지 임팩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860A V2보다 더 좋은 앰프는 아직까지는 저는 비슷한 가격대에서는요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렐입니다. 크렐도 사실상 근래 들어서 국내에서는 약간 좀 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성향의 앰프로 크렐을 능가하는 앰프가 그다지 많지 않았죠. 과거에는 심오부대보다는 크렐이 더 우선이었었는데
크렐에서 이제 단다 오스티노님께서 이제 나가고 나서 크렐이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새로운 크렐 공식 국내 딜러가 적극적으로 또 크렐 제품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크렐 제품이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좋은 앰프로 또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던 앰프 중에 프라임웨어가 있죠. 프라임웨어의 프리35와 A35.2 프리앰프에는 또 상당히 고성능 DAC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매칭을 해도 하이엔드급 인티앰프 가격도 안 나와요. 꽤 가격대가 비싼 하이엔드급 중량급 무게가 30kg 이상 나가는 그런 앰프에 비하면 반 가격도 안 되죠. 근데 사운드의 퍼포먼스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사운드를 내주죠. 기본적으로 저음이 약간 빈약하게 나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오히려 스피커 매칭을 할 때 저음이 원래 잘 나오는 스피커하고 매칭을 해버리면 진짜 가격을 감안하면 진짜 환상적인 사운드가 나와줍니다. 그 소리의 해상력과 입자감이 진짜 가격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저음도 순간적으로 탁탁 이렇게 깔끔하게 내주고 소리의 그런 정교함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그런 정리정돈도 엄청 잘해주고, 가격 대비 저는 아주 극찬을 하는 앰프입니다. 오디오적인 퍼포먼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이런 게 오디오적인 사운드야 라고 들려주는 거의 레퍼런스적인 사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D클래스 방식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실키하면서도 입자감이 섬세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제품은 누프라임입니다. 며칠 전에 누프라임의 신제품인 에볼루션 STA 파워앰프를 소개를 했습니다. 파워감의 느낌은 현존하는 모든 D클래스 동급의 D클래스 비상급의 D클래스 파워앰프를 압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500만원 미만의 D클래스 방식의 걔네들도 능가를 해요. 압도적입니다. AV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하자면 2천만원짜리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아까 시모디오 860A V2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릅니다. 어떤 게, 저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싼 제품이 무조건 좋다, 그런 뭐 실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2천만원짜리 제품하고 비교를 해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저렴한 올인원 앰프 중에서도 A200이라든지 A300 다 100만원대에서 100만원, 하나는 초반, 하나는 100만원 후반,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올인원 앰프들이고요. 이 제작사가 에볼루션 STA를 만들고 나서 느끼는 점이 엄청 많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음질이 뛰어난 D클래스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설계법대로 신제품들을 또 계속 내놓을 겁니다. 이제 일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누프라임이 상한가를 달리지 않을까, 칭찬을 많이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좋은 스피커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포칼 먼저 나와야겠죠. 벨림 트위터를 성공적으로 상품화시킨 스피커 브랜드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매출이 높은 스피커 제작사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소프라 시리즈, 유토피아 시리즈, 그리고 칸타 시리즈, 이 세 가지 시리즈의 벨륨 트위터가 들어가고, 국내에서 스피커 가격 자체가 해외에 비해서 워낙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앰프 매칭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아예 오디오 생 초보자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막 올인원 앰프 물리고 인티 앰프 물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그 포칼 스피커의 성능을 다 만끽을 못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칼의 칸타 시리즈만 하더라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일반적인 스피커에 비해서 한층 격이 높은 사운드를 재생을 하고요.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구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두고 활용을 하시면서, 스피커는 소프라 시리즈도 선택을 하시되 당장에는 올인원 앰프 물려서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스피커는 바꾸지 마시고 앰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얼마만큼 훌륭한 스피커인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시리즈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고급의 스피커인데, 유토피아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스칼라 유토피아에다가 인티 앰프를 물리고 스칼라 유토피아 사운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당장에는 그냥 이지 리스닝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는 기분 좋게 나오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앰프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정말로 유토피아다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적인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테크니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포칼보다 더 좋은 스피커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가 포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 오디오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가장 올라운드적이면서도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뛰어난 스피커 딱 하나를 추천해라. 그럼 모니터 오디오예요. 모니터 오디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뒤이어서 소개를 할 뭐 캐프라든지 엘락이라든지 패러다임이라든지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이런 스피커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근소한 차이로 가성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올라운드적인 성향까지 고려를 해서 소개를 하자라고 하면은 모니터 오디오의 뭐 골드 시리즈, 북실프 스피커로는 골드 100, 뭐 저 실버 시리즈 중에서는 실버 100 이런 제품들 상당히 올라운드적이면서도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까지 함께 같이 좋은 플래티넘 시리즈도 이제 신형이 또 나왔는데 신형부터는 플래티넘 200도 상당히 추천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도 플래티넘 200에 그렇게 대단히 큰 점수를 주고 싶진 않거든요. 플래티넘 300은 극찬을 하더라도 근데 왠지 다음 버전부터는 플래티넘 200도 상당히 사운드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가 이제 또 리본 트위터, AMT 리본 트위터가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진동판도 다 금속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런 사운드의 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제품은 패러다임을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패러다임의 최상위 라인업인 페르소나 시리즈는 심지어 미드레인지까지도 베를륨이에요. 제가 알기로 3인치 이상의 미드레인지까지 베를륨으로 제작한 브랜드는 패러다임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가장 최초이지 않은가. 베를륨 트위터를 상품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한 시초는 포칼이라면은 패러다임이 거기다 싸움을 걸려면 뭔가 더 센 거를 하나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드레인지까지 베를륨으로 제작을 해버리는 그런 그 무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가격대가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은 좀 있는데 오히려 그 바로 하위 라인업부터는 이런 단단한 만듦새라든지 사운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캐프, 빼놓을 수 없겠죠. 캐프는 맹숭맹숭한 캐프의 이미지를 LS50이 상당히 메이저 브랜드 이미지로 승화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LS50의 품질은 부정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전 세계 오디오 전문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R 시리즈도 한때 굉장히 그 주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R 시리즈가 약간 좀 딱딱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매칭을 잘하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고 최근에 나온 뭐 R3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R300에 비해서 좀 더 개량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은 더 그런 좀 센 느낌이 좀 더 개량이 되었다 해서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음 스피커는 엘락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상 AMT 리본 트위터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시킨 브랜드는 엘락입니다. 엘락. 요즘은 이제 모니터 오디오에서 AMT 리본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모니터 오디오는 저음도 호방하게 잘 내주면서 AMT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엘락은 아무래도 스피커 자체가 약간 슬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음은 호박이보다는 좀 은근하게 내줘요. 그리고 앰프를 어떤 성향을 썼냐에 따라서 엘락 스피커의 저음은 판이하게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앰프만 잘 사용을 해주시면은 슬림하지만은 저음이 그렇게 뭐 빈약하다거나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엘락의 시그너처는 역시 그 AMT 리본 트위터의 장점을 과감하게 발휘를 하는 해상력에 두드러지면서도 그 해상력을 진짜 가닥가닥 이렇게 세세하게 쫙 펼쳐지는 느낌, 소리의 입체감, 그리고 미려한 입자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엘락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 어떤 다른 브랜드들도. 근데 소리 성향이 약간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벼운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저음이 잘 나오는 앰프를 꼭 매칭을 하시라. 다음 스피커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중고음의 촉촉한 느낌, 투명한 느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음이 약간 빈약했었거든요. 약간 가볍게 뜨는 사운드가 재생되다 보니까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굳이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 출시가 되고 있는 트라이앵글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탱글탱글한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뭐 앙탈 40주년 같은 경우는 동급의 다른 경쟁자들을 오히려 상회할 정도로 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이 더 우수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앰프를 상당히 가린다라면은 이 트라이앵글은 앰프를 가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짜리 앰프만 물려도 그 탱글탱글한 저음이나 쫙쫙 뻗어주는 중고음이 너무 잘 나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트라이앵글도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테크니컬이 뛰어난 스피커로 분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보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먼저 해봤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제품들 중에 빠진 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중립적인 성향이 빠졌죠. 중립적인 성향. 너무 오디오적인 성향도 아니고 너무 음악적인 성향도 아니고 중립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립적인 성향 대표적으로 뭐냐? BMW가 있죠. BMW는 중립적인 성향의 대장 브랜드가 BMW죠. 그 다음에 PMC도 중립적인 성향이에요. 그 어떤 사운드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앰프 브랜드로는 뭐 아캄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성향이지만 좀 기교가 있는 성향. 아캄이 증폭 방식이 AB 클래스 방식이 아니라 G 클래스 방식이거든요. G 클래스 방식이 상당히 파워감이 좋아요. 과하게 오디오적인 성향이 있지는 않다. 오디오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아캄이 거의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캄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또 중립적인 성향이면서 또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가 마란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선비 같은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 내용은요, 뭐 오디오의 성향, 포괄적인 오디오의 성향, 구별법, 음색의 종류, 어떤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영상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있거나 새로운 소재 같은 게 있거나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음악적인 소리 성향을 좋아해. 그럼 음악적인 소리 성향이 일단은 스피커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쉽겠죠. 스피커를 내가 장점이 맞는 스피커를 선택한 다음에 단점을 개선하는 매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앰프와의 매칭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단점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0%는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